자,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두 번째 지문 분석 해설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은 지금 8번 문제에서도 보시다시피 에틸렌 분자라던가 원자라던가 탄소와 탄소라던가 아주 전형적인 과학 지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학 지문에서 우리 총평 시간 때도 말했던 건데요. 과학 지문에서 우리가 꼭 파악해야 되는 게 뭐였다? 첫 번째로는 이 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메모를 한다든지 기억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걸 정리하고 메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하나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과학기술 지문에선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면 식 중에서도 분수식, 즉 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이용할 것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의 포인트 두 번째. 그림이나 그래프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총평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문에서 그림과 그래프가 이제는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킬러 문항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문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문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그림이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 9월 지문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수정 진동자를 활용한 앞전 효과 지문에서 분명히 지문의 내용이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그래프는 문제에도 지문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냐고요? 이 지문에서 탄소래요. 분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아야 하냐고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하냐고요? 네, 물론입니다.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국어 능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딱히 우리가 불만을 가지거나 그것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거 없이 앞으로 이런 요소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지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길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두 가지 내용 잘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서 오늘 이 지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문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지문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표시들 같은 게 좀 적죠. 과학 지문을 분석하고 나면 언제나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해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과학 원리들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림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고 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의 구성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글의 구성, 즉 내용 전개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요소, 그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1문단 내용 플라스틱 개념 도입 정도가 되겠습니다. 2문단 볼게요. 자,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중심 화재가 하나 떡하니 튀어나옵니다. 요 중합이라는 게 이번 지문의 가장 주된 개념이었어요. 자, 중합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우리가 전에 이 단위라는 말 어떻게 이해하기로 했죠? 단위라는 말은 개수가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위체인 작은 분자라고 했다면 작은 분자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단위라는 것은 개수가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분자가 하나하나의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분자 더하기 분자 더하기 분자 더하기 이런 식으로 더하기로 연결되는 긴 하나의 식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는 역시나 시그마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작은 분자는 뭐가 된다? 거대 분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중합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간단한 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는 정보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식으로 기억했을 때가 조금 더 명료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중합의 개념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속 읽어봅니다. 단위체들은 하나하나의 작은 분자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한다. 공유결합 중심화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 한다. 자, 여기에서 요 부분 공유결합과 공유결합 중에서 나오는 다시요. 공유결합의 종류인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이 공유결합 내용이 개념이 바로 우리 수능 특강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올까요?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계율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결합 쪽으로 가서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문단 첫 줄 보겠습니다. 원자 간 결합은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공유결합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간의 전자가 공유됨으로써 각 원자가 안정화되는 결합이다. 어때요? 완전히 같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두 원자 사이에 공유한 전자가 한 쌍일 때는 단일결합, 두 쌍일 때는 이중결합, 세 쌍일 때는 삼중결합이라고 한다. 공유한 전자쌍에 따라서 단일, 2중, 3중으로 나누는구나. 이 분류 기준은 공유한 전자쌍의 수구나. 만약에 우리가 물론 평가원에게 저희가 억가를 당하긴 했지만 이 부분도 과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지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다시 원래 우리 6월 지문으로 돌아갔을 때 1문단 내용과 2문단 내용은 새로운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체감 연계율이 높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두제의 지문과는 조금은 차이가 보이죠. 어쨌든 공유결합의 개념 그리고 공유결합의 종류인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자, 보세요.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무슨 관계?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는 당연히 식으로 정리해줘야겠죠. 하지만 조금은 이해를 해볼까요? 단일결합은 공유하는 전자쌍이 하나인 경우, 이중결합은 두 개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어느 쪽이 원자 간의 결합력이 더 강하겠어요? 이중결합 쪽이 더 강할 것이다 라는 식까지도 동시에 추출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합니다.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우리 공유결합의 정의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공유결합의 정의가 뭐였나요? 다시 보고 옵니다. 공유결합의 정의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입니다. 그러면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장 바깥 껍질에 8개가 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뭐뭐 할 때에 주어져요. 여기를 자, 가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가정은 가정이지만 우리는 이 경우에는 이 가정 중에서도 어떤 조건이라고 받아들여주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요. 예시 한번 읽어봅시다. 탄소 원자는 갑자기
실제 탄소 원자라는 원자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니까 예시 취급해줘야겠죠.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멈춰줘야겠죠. 자, 탄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전자가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4개의 전자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탄소의 경우 몇 개를 공유해야 할까? 자, 몇 개요? 당연히 4개의 전자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가볼게요. 4개의 전자를 공유해야 된다. 만약에 단일 결합이라면 몇 개의 단일 결합이 필요한 거예요? 4개의 단일 결합이 필요한 거고, 이중 결합이라면 몇 개의 이중 결합이 필요한 거예요? 2개의 이중 결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해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만약 가정 한번 해보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가 5개라면 어떻게 결합을 해줘야 될까요? 혹시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할까요? 3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단일 결합 3개라던가 단일 결합 하나나 이중 결합 하나, 이런 식으로 탄소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탄소 원자는 거대한 분자, 즉 중합 반응을 통해서 거대한 분자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원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하나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 여러분들, 배경 지식은 어느 수준까지가 배경 지식이라고 했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의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원이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탄소가 하나 있습니다. 탄소는 가장 바깥 껍질의 최외곽에 4개의 전자를 가지는데요. 4개의 전자를 더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소와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는 CH4, 메테인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럼 이때 이 메테인이라는 분자 안에 들어있는 이 탄소는 어떤 상태다? 안정한 상태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과인데 모르면 안 되냐고요? 문과니까 멍청해도 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까지의 내용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어원 나왔었고, 자, 분자 내 원자들의 결합인 공유결합, 그리고 그 공유결합에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있다. 탄소의 경우에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을 하기 좋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합을 할 때 단위체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3문단 계속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이 중합이라는 말 체크 한번 해봅시다. 중합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단위들을 모두 더하면 거대 분자가 나타난다 라고 했었죠. 그 말을 에틸렌 분자라는 것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분자, 단위체를 의미하고요. 이 단위체들을 모두 더해주면, 모두 결합시켜주면 폴리에틸렌과 같은 거대 분자가 나온다라는 중합의 정의를 여기에 똑같이 중합의 정의를 식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요 부분부터 그림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각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각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럼 이런 감각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저도 10년을 이 지문들을 읽어왔어요. 감각적인 겁니다.
그림이나 그래프가 나와 있다면 지금부터 그림이나 그래프 보세요 하는 말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단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센스의 영역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뒷 내용을 읽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완성해야 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자, 요거 한번,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을 한다. 느낌 오시나요? 그 다음,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탄소의 수소가 두 개, 오른쪽에 있는 게 두 개. 이과 친구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문과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해야죠. 단일 결합을 한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거 그리라고 여러분들한테 멈춰 있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까지 그린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에틸렌이라는 단위체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탄소 원자는 이중결합,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이 중에 하나는 더 끊어지기가 쉽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데 집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림이나 그래프에 옮겨 적을 때 무엇을 옮겨 적어야 할지는 누구나 안다고요. 심지어 어디에 옮겨 적어야 할지도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게 뭐라 그랬죠? 언제 옮겨 적어야 할지, 그런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감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해 본 결과와 제가 보여주는 것과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4문단입니다.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려울 내용 없고요.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겠어요?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의 전자? 7개의 전자. 우리 앞에서 충분히 고민해 봤었죠.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다면 이 친구는 몇 개의 공유 전자를 필요한 거예요? 한 쌍의 공유 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일 결합이 하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여기에 적어볼까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무슨 뜻이다?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가 필요하니까 한 쌍의 공유 전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과정,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과학적인 원리,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하는데 여기까지가 1단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단계. 자, 이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에틸렌 분자가 있어요. 에틸렌 분자가 있는데 게시제에 분해된 어떤 분자? 불안정한 원자를 포함한 분자입니다. 불안정한 원자인데 바깥 껍질에 몇 개?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한 쌍의 단일 결합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게시제와 에틸렌이 단일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분자식 보세요.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낸다고 방금 글에 설명이 돼 있었죠. 이 친구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가 끊어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여기에만 이렇게 하나 생길까요? 그러면 이 탄소는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모양이 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원자는 안정한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팔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탄소와 탄소가 있고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끊어졌고 한 쌍의 팔들이 더 자라났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개시제가 결합을 합니다. 이 개시제는 몇 개의 전자를 공유하면 된다고요? 딱 한 쌍의 전자만 공유하면 된다고요. 조금 이해되시죠? 그럼 어디가 남아요? 여기에 홀로 남은 전자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방금 읽었던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셨어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 한쪽에 개시제가 결합되지 않은 탄소 원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고 홀로 남은 전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탄소는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필요로 할까요? 단일 결합 하나. 한 쌍의 공유 전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 4문단에서 여기까지 읽었었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과정에 나오는 표지죠.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방금 그림으로 여기까지 이미 예측하고 추론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자, 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된다. 무슨 뜻? 같은 방식. 누구와 같은 방식? 개시제가 에틸렌 분자와 결합한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에틸렌과 에틸렌이 이어지는, 이거 왜 이래? 에틸렌과 에틸렌이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요거까지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지금 이 상태예요. 개시제가 결합한 에틸렌 분자 단위체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탄소 원자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에틸렌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보이시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개시제와 결합한 에틸렌 경우 이 친구죠. 이 친구 옆으로 계속해서 에틸렌이 쭉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주황색 가로로 해놓은 건 우리가 에틸렌 단위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끝도 없이 이어질까요? 끝도 없이 이어질까요?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지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서 한번 끊기고 여기에서 한번 끊겼다는 거.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혼자 지문을 분석할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예시를 잘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사슬 형태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일까요? 저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아까 봤던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어 선생님이라. 자,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까지도 이미 예측하고 추론했던 거죠. 그러면 언제 이 탄소는 마지막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언제 안정해지느냐?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거. 과학 지문에는 어떤 과정이 쭉 이어져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이어져서 설명이 될 때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멈추게 된다라고 했죠. 종료 시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설명에 반응이 종료된다, 반응을 멈추게 된다, 반응이 멈추게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림이 종료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앞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장하는 몇 개의 사슬이요?
두 개의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그랬어요. 두 개의 사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두 개의 사슬이라면 어떤 느낌이에요? 게시제, 에틸렌, 에틸렌. 요거는 몇 개의 사슬이에요? 이거 하나의 사슬이죠. 두 개의 사슬이려면 얘가 두 개여야 되죠. 게시제.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탄소와 여기 있는 이 탄소가 불안정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자와 이 전자가 공유 결합을 한다면 서로 안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에틸렌 분자 사슬이란 성장하는 사슬끼리의 단일 결합입니다. 에틸렌 분자 사슬과 에틸렌 분자 사슬 이 두 개가 뭔가 이렇게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여기는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얘는 왼쪽으로 뻗어나오면서 이 마지막에 불안정했던 탄소 원자들이 단일 결합을 하면 드디어 어떤 상태가 된다? 안정한 상태가 된다. 좀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는 폴리에틸렌, 즉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이 그림의 일련의 과정 생각보다 막 복잡하지는 않지 않나요? 어느 정도 통합과학 수준의 과학 지식만 있으면 이런 내용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 없지만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사슬들.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이 표현 비례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왼쪽에는 결정 영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들과 비례 관계를 이루는지 혹은 반비례 관계를 이루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는 정도가 낮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변수가 나타나 있어요. 총평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많은 정보를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메모해 줬어야 합니다. 저는 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은 이 작업이라고 봐요. 여기 오겠습니다. 결정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충격 내성 약해집니다. 가공성 떨어지고요. 투명도도 떨어져서 불투명해집니다. 밀도 올라가요. 단단함 올라가고 화학 내성 좋아지고요. 열 내성도 좋아집니다. 요 식 하나로 아주 복잡해 보였던 지문의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식을 하나를 적었다면 얘를 어디에 사용해 줘야 된다? 문제에 가서 활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따가 살펴볼 10번 문제예요. 자, 지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2문단은 연계 지문을 잘 공부했다면 어려울 거 하나 없는 내용이었죠. 중합의 개념. 뭐다? 시그마 단위체는 거대 분자다.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다. 공유결합은 단위결합과 이중결합으로 나뉘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다? 분류니까 기준 생각해야죠. 나누는 기준은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다. 그 다음 시간 하나 나왔습니다. 공유하는 전자쌍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이 원자들은 분자 내에 들어있는 원자들은 최외곽에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을 때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탄소는 몇 개의 공유전자가 필요하다? 4개의 공유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틸렌이란 친구까지 나왔어요. 에틸렌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그림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에틸렌, 탄소끼리는 이중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는 2개의 수소와 단일 결합을 합니다. 그림으로 그렸어야겠죠. 거기에 게시제가 결합합니다. 게시제는 최외곽의 전자가 7개입니다. 그래서
더 약한 이중결합 중에 더 약한 쪽의 결합을 끊어내면서 다른 한쪽에 있는 탄소와 결합을 한다. 나머지 탄소는 불안정한 상태라서 다른 에틸렌의 이중결합 중 하나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중합 반응이 계속 이어지죠. 무한히 반복될 것 같았던 중합 반응은 다른 한쪽에 뭐였죠? 아까? 에틸렌 분자사슬. 에틸렌 분자사슬과 에틸렌 분자사슬이 결합해서 거대한 하나의 폴리에틸렌, 즉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써 이해를 하셨다면 엄청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화학하는 친구들, 화학 원투 하는 친구들한텐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걸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집니다. 제가 미울 뿐만 아니라 평가원도 미워요. 이런 내용으로 수능을 출제했다가는 아마 특정 학생들에게만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공정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문과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여러분들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가요?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만큼 이과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아는데 이과 애들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독서 공부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는 결정 영역이 얼마나 기냐 이거에 따라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에 나타났었죠.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8개의 변수 관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이제는 눈에 보이시죠? 시그마 단위체는 거대 분자다. 맞네. 2번.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에틸렌 분자는 이렇게 생겼죠. 맞네요. 3번.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요거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 어디 부분? 1분 단첫 부분.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열과 압력 이런 말이 아까 마지막 문단의 비례식에도 같이 나오지 않나요? 똑같은 변수입니다. 4번.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 게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지금 말이 돼요? 이거 보세요. 쓰다 있죠, 쓰다. 이 친구는 어떤 문장 구조를 가져야 되냐면 무엇을 무엇으로 쓰다거든요. 이게 지금 문장 자체가 좀 이상해요. 좀 국어 교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과산화물 게시제를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과 결합시킨다는 말일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원래 에틸렌에 과산화물 게시제를 쓰면 에틸렌은 어떻게 된다? 한쪽,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불안정한 원자로 남았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이 4번 보기를 보면서 위화감을 느껴서 4번을 골라서 정답으로 맞췄다. 그러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5번 볼게요.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크다. 같은 말, 뭔 말이죠? 둘 중에 하나가 더 끊어지기가 쉽다라는 말이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억이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이 중합 과정, 그러니까 무슨 중합 과정?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는 중합 과정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1번.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성장 중의 사슬 어떤 느낌이었죠? 게시제 C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어디에 있다? 항상 오른쪽 끝에 있었다.
그런데 양쪽 끝부분에서 A라이 하고 1번 골라서 정답이었다. 이 문제 푸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10초. 2번부터 5번 보기 읽을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답이었어요. 시험 시간에 긴장되죠. 불안하죠. 1번이 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2, 3, 4, 5번 보고 다 하나하나 고민하고 넘어가잖아요. 결국엔 여러분들은 발전이 없을 거예요. 정답이 확실한 게 나오면 2, 3, 4, 5번은 시험 끝나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고민 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1번을 답으로 골랐는데 정 찜찜하다면 언제 다시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 풀고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신감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용기 있는 자만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놔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 그냥 그려놓고 시작해버릴까요? CJ, CC, CC, CC 이런 느낌입니다. 자,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 얼마나 맞나요? 요것도 다 단일 결합 아닌가요? 3번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 누구 말하나요? 이 단위체들이 하나하나 결합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4번 보겠습니다.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누구? 바로 이 친구죠. 이 친구.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계속 발생하겠죠. 종결은 언제 된다고요? 다른 사슬과 만났을 때 종결이에요. 5번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간다. 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너무너무 낮았습니다. 10번 미끄를 바탕으로 보기에 가한 아래 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조온에서 중합되면 촉매는 온도를 낮춰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더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하게 한다. 촉매 개념도 같이 나오네요.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고, 그래서 이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와 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가와 나는 서로 결정 영역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우리가 그 비례식을 여기로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요거 결정 영역, 유연성, 충격 내성, 가공성, 투명도, 밀도, 단단한 화학 내성, 연례에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대소 관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이때 필요한 거 1번, 5번 선지를 봤더니 충격, 유연, 그 다음 잘 보이게 하려면 요건 뭐겠어요? 투명도 아닙니까? 그 다음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 밀도 개념, 그 다음 열에 잘 견디는 정도. 이 부등식 전체적으로 먼저 정리했어야겠죠. 우리 총평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할까요? 1번 충격이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그래 충격 유연 적합하겠군. 자, 유연성 충격 자, 다시 그러면은 나가 가보다 크니까 이렇게 유연 충격 안 깨지려면 잠깐만 다시 이거 안 하려면 방금 저 보면서 뒤에 킹 받았죠. 너무 짜증났죠. 심지어 역겹기도 했죠. 이러고 있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일정제하고 요거 식 하나 적으세요. 이 식만 있었다면, 이 식을 언제 적었다면? 선지를 딱 보고 나서 저 변수들에 대한 비례 반비례 관계 활용해서 대소 비교했어야 했구나. 그 생각만 했다면 절대로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식부터 모두 적어놓고 시작을 했다면 아주 신속 정확하게 맞췄을 거예요. 틀렸대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한 명언이 있죠. 이걸 안 쓰면 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쓰면 맞추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답과 오답은 여러분들의 실력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방법은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더 신속하고 정확할 수는 있어요. 정답, 오답의 여부를 가르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도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명언 하나만 더 할까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더 무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선생이나 과외 선생이나 인간 강사들보다 학교 선생님인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더 무겁게, 더 진심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면서요.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마치면서 기억해야 될 거 아까 첫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딱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과학기술 지문이다 보니까 식으로 정리하는 거 잘해야 된다. 비례 반비례 관계 잘 파악해줘야 된다. 그리고 비례 반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이유는 오로지 문제에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파악만 하고 끝내지 말고 문제에 가서 직접 활용해보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과학기술 지문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반응 과정이나 뭐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과정을 그림이나 그래프로 그려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어디에 중점을 뒀죠? 어떻게 그릴 줄 아느냐? 너도 그릴 줄 아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언제 그려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과정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한 호흡으로 읽고 그림으로 표현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주고 싶었습니다. 다들 잘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 성공해서 웃는 얼굴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